안녕하세요. 2월 21일 금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중공의 사업장 재가동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 일본 등에서 바이러스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점이 미국 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봅니다. 장중에 폭락세 잠시 보이다가 회복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3대 지수 모두 중폭 하락입니다. 다우 128포인트 0.44% 내렸고 S&P 500 지수 0.41% 내렸고 나스닥 0.67% 하락입니다. 반도체 지수 1.53% 하락, 마이크론 1.67% 하락입니다. 국채 수익률 모두 하락세 보여서 특히 장기물이 크게 하락해서 10년물 1.52%, 3월물 1.577%, 그래서 스프레드는 마이너스 5.7bp로 확대됐습니다. 수익률 역전 상태가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3월 19일 기준금리 동결 확률은 91%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 99.78로 올랐고 원달러 1205원으로 크게 올랐고요. 원엔 10.75로 올랐고 위안달러 7위안 돌파해서 7.02로 올랐습니다. 달러 지수 연일 52주 최고치 갱신하고 있죠. 근데 저는 당분간 이 달러 강세 지속될 것이다라는 저희 기존의 견해를 유지를 합니다. 저는 1월 중순부터요, 바이러스 리세션이라는 이런 주제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우 잘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 제가 올리는 영상은 전부 다 올리자마자 그냥 노란 딱지 도배를 해버립니다, 지금. 그래서 화가 나서 저도 노란 딱지 붙은 거는 모조리 지금 비공개로 돌려버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비공개 처리해버렸습니다. 이따가 안 보이는 영상은 모두 제가 비공개 일단 처리한 겁니다. 영원히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좀 사태를 좀 봐서 나중에 다시 공개 처리하겠습니다. 뭐 지우지는 않습니다, 저는. 작년 10월부터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주제들 매우 많은데 요즘은 별로 지금 영상 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올리자마자 허접한 마귀 같은 새끼들이 도대체 말이죠, 아주 은밀하게 무슨 지랄을 하는지 노란 딱지 지랄질을 하니까 일단은 제가 지금 올리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아주 편합니다. 몸이 편합니다. 영상을 하나 만들려면 말이죠, 뭐 자료 수집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고요. 분석하는 게 큰일이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일종의 창작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노가다 엄청 해야 됩니다. 이거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아니 마귀 같은 새끼들이 말이죠, 노란 딱지 도배질을 하고 지랄을 하니까 잠시 지금 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몸이 편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유가 보겠습니다. 추가로 소폭 상승해서 WTI 53불, 브렌트 59불입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 급감을 했는데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라는 이 데이터는 과거에 미국이 원유 수입하던 시기에는 매우 중요한 빅데이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2년 또는 이러면 2, 3년 전서부터 이 데이터 저는 거의 주목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뭐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미국은 원유 생산과 수출에서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유 재고 줄었다고 수입할 일 없을 거 아닙니까? 예. 데이터 보겠습니다. 한국 1월 생산자 물가지수 전년비 1% 올랐고요. 중공의 인민은행 대출 우대금리 4.05%로 0.1%포인트 내렸죠. 인도네시아도 금리 인하해서 4.75% 이렇게 됐습니다. 프랑스 1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비 0.4% 내렸고요. 그래프 보시면은 중공의 1월 신규 대출 폭증을 했습니다. 근데요, 금리 내리고 돈 풀고 이거 돈 프린트 한 거죠. 프린트. 예.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요. 이거 새로운 거 전혀 아니고요. 이미 다 예상했던 것입니다. 예, 이런 거 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정부라는 것이. 그래서 은발에 오줌 누면서 죽음의 행군이 시작된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영국 1월 소매 판매 전월비 0.9% 증가했고요. 전년비는 0.8% 증가입니다. 영국 소매 판매 추세적으로 지금 쪼그라드는 중입니다. 유로존 2월 소비자 신뢰지수 마이너스 6.6입니다. 예상보다는 좋지만 침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뜻이죠. 필라델피아 2월 제조업 지수가
36.7로 지금 두 달째 급등세입니다. 기준값이 0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 전체, 미국 전역의 국가 단위의 그 제조업 지수가 ISM 지수하고 그 마르케트 지수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워낙 지금 그 주 하나가 웬만한 그런 뭐 국가 하나보다도 그 경제적 힘이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각 주마다 또 별도로 이 제조업 지수를 발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36.7로 두 달째 급등했다 이런 뜻입니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210K로 예상과 같습니다. 쟁점 보겠습니다. 지금 그 어저께 뉴스를 보다 보니까 뭐 팬데믹이라는 용어를 마구 사용하는 것 같아서 그 지금 아직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좀 개념을 잡아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에피데믹하고 팬데믹 이 용어를 엄격하게 구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팬데믹은요, 여러 개의 대륙에서 걸쳐갖고 어떤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것을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팬데믹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언론이 그냥 팬데믹이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전형적인 그 팬데믹 사례는 역사상 대표적인 그 팬데믹 사례가 바로 1918년에서 1920년 사이 H1N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요게 원인이 돼갖고 그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죠. 이게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시작해갖고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3개 대륙 다 휩쓸어버리고요. 한국은 1918년에 대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체 여러 개의 대륙에 걸쳐서 확 퍼지는 거, 이걸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스페인 독감이 최소 5억 명 감염을 시켜갖고 최소 5천만, 많으면 1억 명까지 죽었다는 거죠. 그 당시 그 1차 세계대전 진행 중이었으니까 그때 군인 전사자 수가 2,200만 명, 민간인이 1,100만 명 합쳐갖고 1차 대전으로 죽은 사람 3,300만 명보다도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지금 훨씬 많다는 겁니다. 2배 내지 3배 정도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사례가 한번 터지고 나서 비로소 전염병 연구 분야가 체계적인 학문 분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 건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수십 년 써오는 말이 있습니다. 케이스 나고 이론 난다 그럽니다. 케이스 나고 이론 난다.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 논리적인 체계가 바로 이론 아니겠습니까? 에피데믹이라는 것은 한 지역의 대유행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에피데믹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이 구별 기준은 말이죠. 대륙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일종의 구별 기준인데 이렇게 구분하는 근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륙이라는 것은 그 바다를 통해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대륙 이동설 근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그 초연결 사회라 갖고요. 뭐 항공, 배 이런 걸로 다 연결되어 있고 어쨌든 그래서 전염병 초기에는 항공편부터 딱 잘라버리죠. 지금 그렇습니다. 예, 다 잘렸잖아요. 한국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더 진행돼 버리면은 한국도 이렇게 잘려버릴 수 있습니다. 우한 바이러스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에피데믹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팬데믹으로 진행될 것인지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미 중공, 한국, 일본, 싱가포르 지금 에피데믹으로 진행 중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 이거는 평가는 각자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가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예. 예? 대부분의 판결도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각자가. 예, 그렇습니다. 예. 전문의가 어떤 뭐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건 자유니까요. 제 고유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 중공,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지에서 에피데믹 상태라고 저는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아메리카, 유럽 이쪽 대륙으로 에피데믹이 진행되어야 비로소 팬데믹으로 판정할 수 있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직은 중공,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이외에는 아직은 소강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WHO가 may not stay the same for long, 이 소강 상태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may not stay the same for long 이렇게 경고를 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아메리카 대륙, 미국, 캐나다 이쪽, 유럽 이쪽도 악화될 가능성 매우 높으니 지금 여유 있을 때 준비해라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기에 말이죠. 미국이
그 중국 전면 입국 금지해버린 거 정말 잘한 조치 같습니다.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 15명에서 다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 보도 보면은요, 미국 CDC에서 지금 이 상황이 글로벌 팬데믹으로 진행하는 것을 상정을 하고 지금 준비 절차 하고 있다.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영어 원문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 안타깝지만 한국은 그때 1월 하순경인가요? 그 의사협회에서 이게 지금 한국의사협회에서 그렇게 권고를 했는데 최고의 전문가 집단인데 최초로 그때 그 중국 전면 입국 금지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3번인가 4번인가 더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전면 입국 금지 했더라면은 한국에 지금 이 사단이 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이미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전면 입국 금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거. 예? 골드만삭스의 그 피트 오펜하이머라는 스트래티지스트라고 합니다. 뭐 전략가. 이 사람이 미국 시장이 지금 연일 어제까지 연일 최고치 찍었으니까 바이러스가 그 기업들 수익에 미치는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바로 위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조만간 미국 주식시장 조정을 겪을 가능성 더욱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경고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근데 저는 피트 오펜하이머 저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좀 기분 나쁘네요. 저하고 같은 얘기를 이제 와서 하니까. 네. 저는 네, 죄송합니다. 그 피트 오펜하이머 말에 더해서요. 그러니까 다른 보도들을 지금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최근 1월, 2월 달 미국 움직임이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현저히 줄었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주요 기업들 임원들이 자사주 처분이 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이런 주제들 전부 다 피트 오펜하이머 그 말 다 포함해서요. 벌써 제가 한 달 이전서부터 몇 번 다루었다고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미 4분기 어닝 발표 이거 다 종합해 보면은 이 어닝이 과거보다 현저히 약화되었다는 점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어닝 퍼쉐어나 이런 이 자료들 지금 사상 최고치 기준인데 이걸 정당화하려면은 어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줘야 한다는 점을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이전서부터. 근데 불행하게도 4분기 미국 어닝 실적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내용이었죠. 하여튼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후베이 지역 사업장 재가동 시기가 3월 11일로 다시 연장되었고요. 각급 학교들은 별도 통보했을 때까지 문 닫도록 했습니다. 사업장 재가동 관련해서는 근로자들 복귀가 안 돼갖고 그래서 근로자들 데려오려고 소위 말해서 농민공이라고 하죠. 사람들 데려오려고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오면은 특별 보너스 주겠다. 특별 버스로 아니면 특별 항공편을 동원을 해서 이제 모셔오느라고 지금 야단 법석인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재가동해봤자 이제 사람들이 모이니까 종업원들 사이에 다시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다시 격리를 하고 난리가 벌어지고 그러면 다시 가동 중단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딜레마, 차이콤 딜레마, 중공의 딜레마 제가 영상 얼마 전에 올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바이러스에 죽을 것인가 아니면 바이러스를 막으려면은 접촉 차단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내일 돈을 못 벌죠. 내일 돈을 벌려면 지금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려면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딜레마라는 겁니다. 딜레마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단신인데요. FBI가 $40,000 어치 핸드 세니타이즈, 페이스 마스크 특별 주문했다는 재밌는 소식입니다. 세정제하고 마스크 $40,000만큼 주문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도요, 지금 특히 주목된 기사가 이겁니다. 내용이 이겁니다. 팍스콘 아시죠? 애플 생산하는 곳 아닙니까? 여기에서 스테이트먼트를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에서 두 가지가 아주 막 와닿습니다. 두 가지.
그 전에 그 애플이 말이죠. 바이러스 충격 때문에 1분기 실적 달성 못할 거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나온 스테이트먼트입니다. 1번 중공 내 사업장 재가동 예상보다 훨씬 더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팍스콘은 중공에만 공장이 있는 게 아니죠. 중공에만 공장을 둔다면 그건 완전 덩신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베트남, 인도, 멕시코에 있는 이 공장들은 지금 완전 풀 가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풀 가동. 자, 이 두 가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해석하면은 중공은 대치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작년부터 그 중공 경제를 분석하는 기본적인 방법론 이게 옳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그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지 바이러스 사태가 더 장기화돼서 말이죠. 만약에 애플이 베트남이나 인도나 멕시코나 또는 글로벌 제3의 장소에 전략적으로 공장 증설 결정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중공은 확실히 공급망에서 아웃, 즉 퇴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는 말이죠. 바이러스 사라져도 다시는 공급망에 들어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중공한테는 이게 지금 무서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기업들, 이 기업들이라는 게 완전히 글로벌 대표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매우 중요하죠. 예. 그래서 움직임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노르웨이 크루즈 업계가요, 아시아 지역 운행 중단할 수밖에 없겠죠. 손님이 없으니까. 예. 그 다음에 그 P&G라고 프록트 앤 갬블사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거 생필품 만들어 파는 데 아닙니까? 중공 내 공급망 지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지금 과연 중공의 저 공급망을 유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이 정도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심각합니까? 잠시 있다가 회복된다면 심각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좀 참으면 되는 거죠. 그때는 참아야죠. 그러나 이게 참을지 말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팩트는 지금 진행 중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 전략적 의사결정을 해야 할 시기가 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 중공에 공급망 거점이 없다면 지금 고민할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해운업 분야 그 글로벌 대기업이 바로 머스크 아닙니까? 머스크. 기존에 중공을 중심으로 하는 그 글로벌 물류가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머스크가 건슴이 쌓이고 지금 눈물이 흐르고 있겠죠. 사태가 장기화되면 말이죠.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이제 새로운 물류망이 형성될 거 아닙니까? 가령 뭐 베트남, 인도, 멕시코 저기에 이제 엄청나게 그 공장이 풀 가동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그것도 물류가 새로 생길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중심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그 물류망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사태가 장기화되면은 그래서 물류망이 새로 형성이 돼야지 비로소 머스크가 다시 웃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새로운 물류망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차이나 아웃이죠. 응? 이게 이 사태가 단기에 수습되면은 기존의 물류망이 다시 흐르는 것이고요. 장기화되면은 새로운 물류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두고 보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머스크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예.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어제 그 모건 스탠리 시나리오 제가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시간 부족해 갖고 이제 할까 말까 하다가 다 말씀드리지 못한 건데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시나리오 저는 허접하다고 봅니다. 기억나십니까? 1번 바이러스가 2월 또는 3월에 피크되고 나서 V자 회복한다. V자 회복할지 L자 회복할지 이게 지금 쟁점 아닙니까? 이런 게 우리는 바이러스 피크가 언제일 거냐 이거보다는 그 이후에 이코노믹 임팩트 이게 지금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 그렇죠 뭐. 그래서 1번 시나리오가 바이러스 2월 3월 피크하고 나서 V자 회복한다. V자 회복한다면은 지금 미국의 그 주가 사상 최고치 찍는 거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시나리오인 2월 3월에 피크 찍고 L자 회복한다. 즉 회복이 더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주가 상승은 정당화되기 약간 의문이 듭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바이러스 피크가 4월 이후에 온다는 거죠. 그거는 지금 자세한 내용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왜 이걸 그때 그 모건 스탠리 허접하게 평가한 거 하니 어떤 그 일반적인 불확실성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평범한 시나리오에다가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창의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예. 저는 그 중공경제 계단식 하락 시나리오 이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랬습니다. 저는 우한 바이러스 사태 그 일부에서 막연하게 그 희망하는 것보다는 더 장기화되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게 계절병이 될 가능성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중공경제는 GDP 기준으로 작년에 6%대였는데 5%, 4%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올해는 바로 3 내지 4%대로 연율 기준 박살이 한번 난 다음에 거기서 비실비실 거리다가 1, 2%대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 저는 이걸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제가 지금 처음부터 그 시나리오였고요. 이걸 저는 주목하고 있고요. 이런 영상을 제가 한 2주 전인가 열흘 전에 한번 올린 바가 있습니다. 예. 지금 그것도 제가 비공개 처리해버렸습니다. 도대체 이런 내용들을 왜 자식들이 노란딱지 갖다 붙이고 지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허접한 새끼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